네, 오늘 뭐 포진되어 있는 것들을 보니까요. 역시나 항공주들 이슈가 있으니까 올라와 있는 것 같고 화장품주들 올라와 있고 좀 어떻게 좀 포진돼 있다고 보세요? 뭐 연초 이후 계속 그랬지만 여전히 약간 대형주 그러네요. 위주, 대형주 예. 플러스 약간 바이오나 이런 이슈가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계속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다들 주식으로 돈 많이 벌었다 그러는데 못 벌었다고 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약간 그쵸, 중소형주 예. 펀드 가입하셨거나 아니면 그쪽 중소형주 위주로 많이 포트폴리오 비중을 실었던 분들은 좀 소외되고 있는데 지금 이 특징주 목록을 보니까 여전히 소외되고 있구나. 역시 아직도 여전히 대형주 위주의 장이다.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저희 전문가들이 예상을 할 때 1월 달쯤은 중소형주들이 그래도 오를 것이다라는 맞습니다. 얘기가 있었는데 예. 지금 완전히 좀 뒤집힌 상황인 것 같아요. 대형주들이 아직까지 장세를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좀 특징적으로 저희가 좀 세 가지 종목 정도 뽑아서 분석을 해보죠. 어떤 종목부터 좀 볼까요? 네, 첫 번째로 셀트리온 먼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연초 대형주 장이 계속 펼쳐졌지만 셀트리온이 그래도 물론 주가 흐름이 좋았는데 막 그렇게 코로나19 관련된 종목이라는 것 치고는 크게 오르지 않아서 좀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서 네.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뭐 치료제를 자체 개발하고 있는데 심지어 또 임상, 이상 시험 결과를 발표했음에도 생각보다 굉장히 좀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네. 예. 이제 코로나 항체 치료제죠. 이제 레키로나주 임상 이상 시험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예. 셀트리온에 따르면은 뭐 입원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할 때는 전체 환자에게서는 54% 그리고 50세 이상 중등증 환자에 대해서는 68% 정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좀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회복 기간으로 놓고 보면은 3일 정도 줄었다고 하고요. 특히 고연령층과 중등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임상 회복 기간이 최대 6일 정도 줄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런 발표가 났음에도 어쨌든 이렇게 하락이 큰 폭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는 결국은 뭐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시장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라고 보는 게 맞을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역시나, 그래서 이렇게 뭐 임상 시험 성과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통계 지표에 대한 좀 전문가들의 지적이 좀 나오면서 뭐 차익 매물이나 실망 매물이 좀 나오지 않나 좀 이런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저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실패했다는 뜻은 전혀 아니고요. 그 통계 지표인 P값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50대 환자를 대상으로 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좀 이렇게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면서 좀 매물이 나오지 않나 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이 P값이라는 게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는 수치인데 이게 우연이나 실수로 의한 것이 아니라 정말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좀 이런 거를 나타내는 수치인데요. 이게 일반적으로 0.05 이하여야 되는데 이게 P값이 전체 환자 대상으로 했을 때는 0.196으로 나타났고 이제 중등증 폐렴 동반 대상으로는 0.105 그리고 50대 중등증 환자를 대상으로 할 때만 0.0418로 나타났기 때문에 5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좀 이게 P값이 제대로 충족하지 못해서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좀 이런 좀 신중한 입장이 나오게 되면서 그런 것들이 좀 시장에 반영되지 않았나 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어쨌든 그때 작년이죠. 서정진 회장의 연설을 들으면서 사실 이 치료제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이 굉장히 높았었는데 맞습니다. 네, 막상 또 임상 이상 결과가 나오고 나서는 또 이런 모습이다 보니까 셀트리온 투자했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걱정스럽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레키로나주의 임상 이상 결과에 대해서 지금 식약처가 또 승인 여부를 심사 중인 거죠?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래서 셀트리온이 임상 이상 뭐 성공했다는 거야, 실패했다는 거야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도 많을 텐데 이제 법적으로는 이제 업체에서는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막 성공했고 되게 굉장한 유의미한 그게 나왔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이렇게 배포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법적으로 그게 안 되는 상황이고요. 신약 개발이 성공했다, 실패했다 판단은 식약처에 이제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식약처가 지금 심사 중이고요. 만약 식약처의 조건부 허가가 나온다. 그러면 당장 다음 달부터 이제 셀트리온의 그 신약이 처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허가 전에 또 고령이나 고위험 환자에 대해서는 의사의 판단에 따르다고 하면은 허가 전에도
약간 이 셀트리온의 신약을 처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부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니 예, 일단 뭐 식약처의 허가가 날지 안 날지 좀 이걸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셀트리온에 있어서는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네,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을 또 네, 봐볼까요? 다음 종목 아시아나 항공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부터 거래가 재개됐는데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아무래도 예. 예, 대한항공과 합병 가능성을 좀 높게 보는 그런 네. 자금들이 들어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항공하고 합병까지 그러니까 한 발자국 더 나아간 영향으로 주가가 오르고 있다. 이렇게 네네. 봐도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네. 지금 공정이 심사 단계에 들어갔다고 하던데 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제 대한항공으로부터 아시아나 항공 M&A 관련해서 이제 예. 결합 신고서를 제출받았다. 좀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법에 따르면은 매출액이 3천억 원 이상인 M&A 같은 경우에는 해당 기업 결합이 시장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지 여부를 따져보게 되는 건데요. 이 관문을 넘어서지 못하면 M&A가 취소될 수가 있습니다. 2019년 말에 이제 대한항공의 국내선 점유율 같은 경우는 22% 정도 되고요. 예. 아시아나 항공의 경우는 19%인데요. 대한항공의 저비용항공사 LCC가 또 있죠. 이제 진에어 그리고 아시아나 항공의 에어 부산, 에어 서울까지 합치게 되면은 이 점유율이 62.5% 정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결합회사 지분이 50% 이상을 넘어서게 되면은 그 경쟁을 제한한다고 해서 공정에서 심사가 안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시아나와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시아나 항공 일단 정부 쪽에서 먼저 산업은행 쪽에서 먼저 예. 이렇게 추진한 그런 특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하는 상황 그런 자금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겠군요. 근데 이 공정위에서 불허 결정이 내려지면 아무래도 또 아시아나의 이 항공의 운명이 다시 좀 표류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예. 불허하게 되면 주가 바로 곤두박질 그러니까요. 칠 것 같은데요. 일단 근데 전문가들의 의견은 이제 아시아나 항공이 회생 불가능한 회사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공정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 점유율 같은 것들만 봤을 때는 예. 결합 심사가 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아시아나 항공이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다. 좀 이렇게 판단이 된다고 하면은 공정거래법과 시행령에 따라서 기업 결합의 승인이 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미 아시아나 항공에 대해서 산업은행 채권단에서 돈을 굉장히 많이 쏟아붓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적자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영업도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고 이런 특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는 좀 공정위가 이제 승인을 할 것이다. 좀 이런 전문가들의 분석이 아직까지는 많은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복병이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변수들이 네네,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드는데 저희가 앞서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얘기도 좀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뭐 인수합병 이슈도 그렇고 백신이나 치료제 뭐 이런 기대감들이 결국은 이 지수에 그러니까 종목 주가에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잖아요. 좀 네. 그런 부분도 큰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나 항공 관심 많은 분들은 예. 뉴스를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M&A 관련된 이슈로도 주가가 이렇게 요동칠 수 있고 또 이제 치료제 같은 게 그쵸. 진짜 잘 개발이 된다고 하면은 또 그게 아시아나 항공처럼 항공주나 이제 관련 여행주 관련해서 또 호재로 작용할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작용할 수 있다. 좀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 전문가들은 아직까지는 이런 코로나19 치료제로 인한 그 여행 수요 회복만으로는 지금 들어가기엔 아직 이르다. 예. 좀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지금 치료제가 만약 한다고 해도 이 수요가 제대로 실적이 반영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이런 이유로 접근하기는 이르고 그런 실적은 아마 내년부터 좀 적용되지 않겠냐. 좀 이렇게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같은 경우도 뭐 항공주들의 흐름이 계속해서 아무래도 좀 올해 안에는 혹은 네네. 뭐 늦으면 내년이라도 우리가 좀 그렇게. 어딘가를 여행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마음에 뭐 여행주도 그렇고요. 조금 상승 흐름을 계속해서 선반영되고 있다는 부분이 느껴지긴 하는데 네. 어쨌든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이슈가 있는 상황이기도 하니까요. 오늘 1.94%대 지금 상승 흐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들 끝까지 뉴스 하나하나 좀 최대한 따라가 보면서 시장 접근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네, 다음 종목은 지니뮤직인데 이제 예. 테슬라의 이제 지니뮤직의 스트리밍 서비스가 탑재된다는 소식에 주가에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이미 보도를 다 확인은 하셨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네. 보도가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사실 네. 아니라는 또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네, 저도 굉장히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보면서 이제 제일 처음에 최초 언론에서는 한 언론에서 이제 그 테슬라 모델 커넥티드카에서 이제 지니뮤직 스트리밍 서비스를 적용하는 계약을 이달 안에 체결한다. 좀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체결되면은 테슬라 차량이
테슬라 차량을 이제 타시는 분들은 이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블루투스가 필요 없이 그냥 차량 자체적으로 이렇게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굉장히 이제 진입 뮤직으로서는 호재죠, 사실. 그런데 예.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내용이 잘못됐다는 내용의 보도가 있고 좀 맞다는 내용의 보도가 있어서 좀 엇갈려서 혼돈스러운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 제가 기사를 다 보니까 예. 이게 확인을 안 해주는 상황인 것 같아요. 기업에서 이제 테슬라 쪽에서 확인을 안 해주고 있고 예. KT 쪽에서도 지금 이제 말을 하지 않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확인을 못 하고 있는 상황으로 네네, 보이는데요. 그래서 예. 기사를 표현을 보면은 알려졌다라고 쓰는 기사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알려졌다라고 기사들이 쓰는 이유는 확인이 안 되는데 일단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이슈를 따라가야 되니까 그냥 알려졌다라고 쓰는 거거든요. 아, 그렇게 세간에 알려졌다, 업계에서 알려졌다라고 쓰는 거고 정말 확인이 됐다 그러면 말했다라고 쓰거나 예. 아니면 뭐 나타났다라고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들 알려졌다라고 썼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이 안 되는 상황으로 좀 이해가 되고요. 그렇지만 KT에서 완전 부정을 하지도 않았어요. 정말 아니면은 사실 무근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100% 확신하지는 어렵지만 근데 가능성은 있고 하지만 100%는 아닌 상황, 좀 약간 이런 애매한 상황으로 분석이 돼서 지금 만약에 좀 추격 매수하는 거는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좀 아닌 것 같고 이미 어제도 많이 올랐었잖아요. 어제도 많이 그쵸. 오르고 예. 오늘도 많이 올랐고 지금 그래서 이게 만약 맞다고 해도 월요일까지 오를 것이냐는 그런 재료까지는 아니라고 보이기 때문에 만약 지금 접근 안 하신 분들은 그냥 좀 더 뉴스를 지켜봐야 되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이 지니뮤직 같은 경우는 이 테슬라 탑재 소식이 어쨌든 나오면서 지금 이틀째 강세를 보여주고 네네.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13%대 가까운 지금 상승 흐름,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지난번에 뭐 현대차, 애플 그런 것처럼 물론 네. 공시가 어느 정도 구체화돼서 나오기는 했었지만 네네. 확정된 거는 또 아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좀 뉴스들도 팩트 체크를 제대로 하고 또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것들은 좀 저희가 네. 이 시간에 좀 잘 풀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서. 예. 네네. 뭐 뉴스가 나온다고 해서 바로 접근하다가 나중에 막 아니라고 하면은 바로 고꾸라지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또 막 언론사에다 전화하시고 막 이렇게 기자들 원망하신 경우도 많은데 물론 뭐 그 기사가 잘못된 건 맞지만 이제 그런 표현 같은 걸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려졌다라고 쓰면은 예. 아 기사도 확인 아직 안 한 거구나. 좀 일단 이렇게 급하게 내보냈다 뭐 이렇게 네네. 볼 수도 그렇게 있겠네요. 좀 해석하시고 좀 신중하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정보를 다양하게 이제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정말 어떤 정보가 확실한 정보인지를 좀 옥석 가리게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 가지 또 특징줄 꼽아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